네. 반갑습니다. 오늘 4 시부터 라이브 맡게 된 저는 잠실 FM 의원 전승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병원의 유니버스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저번 달 그리고 지금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오후 4 시에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가정의학과의 내용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달에는 저희 이응찬 원장님 대구 FM 의원의 원장님이랑 운동 얘기를 좀 나눴었고 그전 달에는 이제 안현지 원장님 강남 FM 의원 원장님이랑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오늘은 뭐 마땅히 또 나올 분은 없고 해서 저 혼자 하게 됐는데 '아 이거 뭐 잘 됐다. 이거 혼자 떠들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 제목을 이렇게 좀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이 다이어트 병원의 유니버스. 예. 이게 뭐 그냥 정말 저의 이 다이어트 병원을 운영하는 저의 세계관이거든요. 이 다이어트를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잘 이용하면 좋은지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은 이 뭐 지금도 점점 병원에서 다이어트 하는 게 쪼끔씩 당연해지고 있긴 한데 5년 후에는 그게 좀 더 당연해질 것이다. 그래서 뭐 다른 데 오히려 뭐 지금은 또 운동도 하시고 뭐 한의원도 가고 하시지만은 약들이 좋아지고 뭐 최근에 뭐 저기 위고비 마원자로 이런 주사제도 뒤쪽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병원에서 하는 시대가 좀 더 당연해질 것이다. 고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그인해 주시고 채팅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저 슬라이드도 있긴 하지만 질문 많이 주시면은 답도 많이 중간중간 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으면은 제 다이어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저도 연말까지는 좀 체중이 좀 올라 가지고 좀 빼려고 하고 있어서 뭐 고 얘기도 좀 드릴까 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 볼까요? 이게 저기 이것 때문에 유니버스라고 제목을 지은 거예요. 예. 이게 제 진료실 저 이제 앞에 맞은편에 저를 딱 마주하고 있고 환자분은 저의 왼쪽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거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 포인터로 하면서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사이즈가 이제 저기 커서 안 보이실 텐데 이거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드리는 말씀들 저기 마찬가지로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오늘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음 네. 요거는 네 이게 저기 GPT가 만든 티가 좀 나는데 슬라이드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병원에서 다이어트 하는 게 좀 더 당연해질 거냐고 우기냐면요. 이 비만 치료가 이제 질병으로 조금 더 인식이 되고 그런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예. WHO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를 했고 또 공교롭게는 작년 12월 월에 우리 GLP-1이라고 하는 약제 지금 유행하는 주사제들이 있잖아요. 고런 것도 WHO에서 "만성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안전성이 확보됐으니까 고도비만 환자들에서는 장기적으로 사용해라."라는 지침도 나왔어요. 점차 그 약들이 좀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기존 체중 관리 방식이 너무 좀 일회성이지 않았나. 건강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좀 미용적으로 접근을 하고 단기적 효과 그러니까 뭐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고 "누가 몇 킬로 빠졌더라."라고 좀 약들을 찾아다니시거나 이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 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약 먹고 일시적으로 인위적으로 식사를 조절한다 그러면 체중은 안 빠질 수 없거든요. 근데 고게 영구히 고정이 될 거라고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또 병원에서 그거를 설명을 안 해 주면은 실제 뭐 5 킬로 7 킬로 빠졌다. 근데 다시 올라가니까 또 먹어 봐야지 혹은 다른 병원 가 보고 혹은 다른 한의원 가고 이게 좀 반복이 지금까지 됐어요. 근데 고게 어떻게 보면 체중을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렸다가 올라가고 하는 좀 안 좋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고런 한계점이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 좀 전문으로 하는 병원 중에 예전에는 약 처방만 하거나 혹은 시술만 강조하는 병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점점 등장하고 있고 뭐 저희 병원도 그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네.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 요 말씀드릴 거예요, 뒷장에서. 요 약들도 많이 궁금하시고 그래서 지금 질문도 하나 주셨는데요. 한번 제가 중간중간 질문 Q&A 하면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비만 치료에서 마흔자로 시작하셨군요. 예. 근데 맞고 나서는 음식 생각은 안 나는데 술은 오히려 조금만 마셔도 빨리 취하더라고요. 실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 다들 좀 비슷하게 느끼시고요. 이게 술이 좀 덜 땡기게 하는 역할도 있는데 이 비단 마운자로나 위고비만의 특징이 아니라 다이어트의 과정이 원래 탈수의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술 마시면은 훨씬 빨리 취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없던 숙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 드실 때나 혹은 이런 주사제 사용할 때는 술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술 드시는 것 자체가 체중 입장에서 좋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는 기간에는 술 많이 자제해야지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마흔자로를 시작을 하셨는데 좀 경과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체중 또 몇 킬로 나가시는지 혹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플랜 궁금하시면은 질문 계속 주시면은 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요. 요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전환이 최근 기사죠. 최근에도 먹는 약이 미국 FDA에서 승인이 되면서 그 먹는 위고비 근데 현재는 아직은 국내에는 없어요. 그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먹는 위고비라고 광고하는 것들은 다 영양제고요. 좀 마케팅을 해서 좀 그 전문의약품이 아닌 약들을 좀 호도를 하는 거여서 지금은 그런 거를 구입을 안 하시면 좋겠고요.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약이 먹는 약으로 연구가 돼서 미국에서는 아마 2026 년도에는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들어온 데는 2-3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먹는 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훨씬 좀 대중화되고 그런 편의성이 증가할 거긴 하고요. 또 약들의 강도도 점점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 뭐 삭센다 이런 것 강도가 한 평균 감량이 7 킬로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위고비가 평균 감량 한 15 킬로그램 정도 마운자로는 한 22 킬로그램 정도 되니까 한 7의 배수로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거의 뭐 2 배수, 3 배수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약들이 점점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약들은 점점 더 그게 더 좋아지면은 이게 또 뭐랑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 봐야 하냐면요. 우리 고도비만 분들은 또 다음 옵션으로 고려하는 게 수술이란 말이죠. 비만 위절 제술 같은 거. 그래서 보험도 되고요. 비만 치료 수술은 보험이 되는데 그게 한 25% 에서 30% 정도의 체중 감량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약들이 쪼끔 더 발전을 하면 아마 거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위절 제술은 쪼끔 이제 약들이 좋아지면은 위절 제술에 좀 설 자리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잘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네 요게 오른쪽 아래 이거 제일 많이 설명드리는 것 같긴 해요. 저희 병원이 그래도 요 위고비 마운자로를 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병원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병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궁금해해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고 그러면은 저는 요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포인터로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 GLP-1 계열의 약들 작년 2024 년이네요. 벌써 위고비가 등장했고 마운자로도 국내 출시한 지가 한 4 개월 정도 돼서 이제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2개 라이벌 회사의 주사고 미국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는 이제 얼추 한 5대5 정도에서 쪼끔 더 마운자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요. 이게 너무 매스컴도 많이 타고 혹은 이 비만 치료하시는 분들이 원래 계속 하시던 분들이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 이거 끝판왕이라는데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인가 보다.'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일종의 그게
오해가 깔려 있는데 그거부터 바로잡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마법의 약이 아니라 원하는 체중 근처에는 갈 수 있게 해 주는 약이다. 이게 좀 웃기죠. 예. 그러니까 뭐 어 고도비만 분 한 100 킬로인 분 기준으로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러면은 건강 체중으로 따지자 그러면 한 20-30 킬로는 빠져야 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예전 약은 안 됐던 거예요. 예전 펜터민 계열 혹은 각성제 계열 한약 이 정도로는 물론 뭐 장기적으로 쓰고 다른 노력까지 병행을 하면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20-30 킬로 감량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약들이 좋아지면서 이게 가능했다 이제 가능해지게 됐다는 말이고요.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원하는 체중 근처에는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고정이 되느냐? 예. 고정값은 없습니다. 이 체중 고정값이 없기 때문에 "주사 중단 이후의 식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리 자체는 이거 1 번, 2 번이에요. 예. 포만감을 늘리는 작용. 그래서 포만감 주사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뭐 예전에 8년 전에 나왔던 삭센다 때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뭐 좀 "배가 빨리 부르다." 저기 "평소 먹던 양의 3분의 1만 먹고 숟가락 놓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양이 절로 줄게 되니까 체중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작용이고요. 두 번째가 갈망, 음식에 대한 갈망, 맛있는 음식 생각이 좀 덜 난다. 이거는 사실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뭐 5 킬로 10 킬로를 빼려고 하는데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나는데 참는 것과 이 아예 원천적으로 이게 차단이 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편해하고 좋아하시는데 이게 약을 안 쓸 때는 그대로 뭐 '위장이 뭐 사이즈가 준다.' 혹은 '내가 이제 입맛이 달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좀 돌아오는 경향이 있고 좀 당황스럽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주사 중단 이후에는 최대한 효과를 모방하는 식사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긴 했는데 오히려 이 포만감을 위해서 식사를 더 포만감 있게 하려고 하고 이런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갈망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인위적으로도 기호식품을 빼는 쪽으로 해 주시면은 좋겠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 그러면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 포만감 없이 이제 식사를 안 하는 경우 꽤 있고 또 좀 '고기가 안 좋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고기 반찬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요런 것들은 쪼끔씩 살려 놓고 그러니까 이거 뭐 평생 빼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거 남겨 놓으면서 한 10 킬로 뺀 거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래도 뭐 어떻게 좀 조치를 할지 횟수를 줄일지 뭐 요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위고비 마운자로를 쓰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일종의 정체성이어서 그래요. 제가 뭐 다른 강의나 혹은 저번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요런 것들을 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오히려 운동을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약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요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긴 합니다. 또 많이 뺀 분들일수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 20-30 킬로 빠지셨는데 독하다라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다이어트는 금연 과정이랑 비슷해서요. 금연도 이거 독하다라는 소리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뭐 나는 한 30 킬로 뺐는데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니고 이게 천지에 널려 있고 누가 옆에서 권하고 혹은 여전히 술자리가 많다 그러면은 정말 유지하기가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 온 오프 반복 사용 개념이라고 적어 놨죠. 이게 아직은 이 약들이 좀 비싸고 또 주사 제거도 하니까 "계속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좀 많이 뺀 분들일수록 "반복 사용을 하지 않을까." 요렇게 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6 개월 잡고 뭐 10 킬로, 15 킬로, 20 킬로 가량 감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끊는 과정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 의료진이랑 같이 하시고요. 안 쓰려고 노력하고 식사 계속 조절하려고 노력하지만 좀 체중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도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한 3분의 1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거 올라가는 거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때 다시 조치를 취하는데 병원에 와서 상의하시고 뭐
다시 뭐 5 킬로 쪄서 오셨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안 사용할 수도 있고요. 좀 기다렸다가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잘 들었던 약은 이제 해당 병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면은 또 감량이 될 거기 때문에 고렇게 좀 '반복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하신 분들 신기하실 텐데요. 약들, 이 위고비 마운자로 계열 약들이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됐기도 하고 워낙 건강상의 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 지금 출시되는 약들이 되게 경쟁적으로 이런 건강 효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실제로 당, 콜레스테롤, 혈압 수치는 다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요런 이제 심혈관계 질환, 뭐 중풍이나 뭐 협심증 이런 거 좀 감소시키는 걸로도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방간 치료제로도 등록이 돼 있고 코골이 치료제로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냥 이게 다 연구가 돼 있고 아예 우리나라 약전상에도 아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금주 쪽으로는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요게 아 저기 술 좀 덜 땡기고 하는 원리가 있어서 요것도 좀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 제일 중요한 내용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질문도 많이 주셔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45세 남자분이시고 173에 92 킬로 정도면 BMI 기준으로 아마 충분하실 것 같아요. 위고비 마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요. 복부 CT까지 찍으셨는데 내장 지방 많다고 들으셨네요. 식단 운동 3 개월 했는데 변화가 거의 없어서 위고비 같은 약을 고민 중인데 네, 그 3 개월 정도면은 꽤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이고요. 또 감량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는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은 이거 판단은 물론 혼자 하시기보다 또 해당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 선생님,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체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고 혹은 병발 질환이 있어서 그 약도 드시고 있거나 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거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약 사용도 득실을 따져야 되는 건데, 이 좀 전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다시피 득이 굉장히 많은 약이 돼 버렸고, 우려하시는 게 뭐 부작용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체중 감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많다 그러면은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목표 체중은 그래도 한 20 킬로 아니면 한 15 킬로 정도는 잡으셔야 많은 수치들이 좋아지실 것 같고, 근데 아까 또 강조를 한번 드렸어요. 이게 저기 15 킬로 뺀다 그래서 무조건 유지되는 거 아니니까 그 사이에 또 지금 어 하셨던 노력 같은 거, 식단이나 운동 같은 것도 계속 좀 해 주시면서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두 번째 또 질문은요. 위고비 마운자로 부작용. 네. 네.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예. 갑자기 뜬 느낌이죠. 근데 의사들은 되게 기다린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센다가 한 8 년 9년 되었고, 이거 저기 매일 맞는 주사인데 이거 너무 뭐 좀 건강상의 이점도 많고 감량도 많이 되는 약간 다이어트 약 중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약이 맞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 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언제 나온가.' 이렇게 되게 오래 기다렸었어요. 근데 이제 또 출시되자마자 또 매스컴이 너무 때려 버렸어요. 위고비 출시될 때도 그렇고 마운자로도 그렇고 뭐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스컴을 많이 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작용 우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뭐부터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거 요새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게 이제는 나이살이라고 방치 안 하고 혹은 체중이 나가는 거 자체가 다른 질병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약을 사용을 함으로써 체중을 낮추는 게 건강상의 이점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작용 쪼끔 우려하실 수 있는 것들, 아마 뭐 췌장 관련이나 담낭염 관련 뭐 요런 것들 좀 우려하실 텐데, 워낙 확률도 낮고요.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은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위고비 마운자로를 사용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체중 감량을 그냥 많이 해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지는 한번 또 저기 의료진이랑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 저는 약을 많이 하는 의사여서 그런지 제 가족이어도 일단은 체중상에 좀 걱정이 많으시고 혹은 어
체중이 많이 나가서 다른 지병이 있다 그러면은 위고비 마원자로 사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어 마른 체형이고 또 조금만 끼니 걸러도 볼살이 빠지게 되고 맞아요. 이거는 좀 체질이에요.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 벌크업을 해서 10 킬로를 찌웠는데 몸은 커지는데 얼굴 크기는 작아지고 이거 저기 순간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근데 벌크업해서 10 킬로 찌우신 거 되게 잘하셨네요. 이게 단백질 많이 드시면서 아마 순수 근육으로 그 정도 늘었다 그러면은 체지방률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볼살이 쏙 또 나이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볼살이 좀 쏙 빠지고 해서 이거는 사실 이것도 연장선상으로는 뭐랑 고민 많이 하시냐면은 이게 하체 비만인 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뭐 살을 빼면은 그냥 뭐 상체만 다 빠지고 다시 좀 찌면은 하체 다시 찌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저기 부위별로 공략을 하는 게 다이어트는 사실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볶음 빼기 위해서 저기 윗몸 일으키기 하시는 거랑 비슷한데 그거 좀 어불성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더 저기 돈을 들여서 체형 치료 같은 거라고 해서 압구정이나 뭐 청담 쪽에 있는 그런 거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별로 권장은 안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예. 어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번째는 "위고비 쓰고서 중단하면은 끊기 어렵나요? 써도 요요 안 오는지요?" 요거 이제 나중 슬라이드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요. 이 온오프 개념 혹은 사용했다가 끊고 이런 거 되게 혼자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10 킬로 뺐다고 하더라도 그냥 딱 끊고 나서 체중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대처할 수 있고 요요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거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 아니다. 그러면은 네. 할 거 하고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 그러면 병원에서 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이 그냥 딸랑 요거 처방하고 알아서 하시라 하는 병원은 아니니까 왜 다이어트 병원에서는 유니버스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크게 1 번, 2번 이건 식사상이네요. 예. 저희 병원은 영양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이 식습관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반은 좋아하시고 반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예. 왜냐? "나는 약 써서 다이어트 하려고 왔는데 식습관 교정 왜 필요하냐?"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하지만은 대부분 또 동의하셔서 "너무 좋다. 시스템 좋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약 안 쓸 때 유지할 때도 도움 될 것 같다." 요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병원에서는 좀 나름의 근력 운동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인바디 항상 보면서 근력 강조 드리고 "체지방률 낮아야 유지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병원에서는 다이어트 수액 같은 것도 좀 응용을 하죠. 근소실 예방 최소화로 하고 기초대사량 좀 보존하려고 하는데 그럼 왜 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또 이것만 좀 맹신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요. 이 마치 "다이어트 수액만 맞으면은 뭐 감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다이어트 감량 과정에서 좀 근소실 최소화해서 좀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요요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만 맞는다 그래서 빠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 식사상에는 그러면 두 가지 한번 강조 드려 볼까요? 예.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이제는 대세가 됐죠. 그리고 단백질 오히려 더 챙기시는 거는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 단백질 많이 강조 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또 "포만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일부러 "포만감 있게 식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단백질 식사 안 하고 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살이 더 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요거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저는 자주 먹는 게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게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우리 다이어트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게 식사 안 하려고 하세요. 예. 4 시에 한 좀 출출하니까 고구마 1-2 개 예 좋아요. 예. 6 시에 밥을 안 먹고 또 출출하니까 6 시에
8시에 한 귤 한 3개 까먹고, 이게 좀 3 개면 다행인데 좀 더 가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면은 식사 안에서 '칼로리 완전 적네. 나 이거밖에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져?'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먹으니까 오히려 더 살이 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칼로리 이론이 아니라 좀 더 인슐린 이론에 가까운 건데, 이게 단백질 거의 없잖아요, 고구마랑 귤로 넘어가시면은. 예. 그러면은 인슐린 분비, 그리고 좀 더 근손실에 취약한 몸이 되기 때문에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시간상에도 이제 단식, 뭔가 식사 빵빵하게 하고 공복을 길게 빼야 하는 시간에 자주 주전부리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더 단식 측면에서 좋지 않고 인슐린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살이 찔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위고비 마운자로가 포만감이 있는 주사라고 했으니까 요런 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식사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식사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제가 어 저희 병원은 소아청소년 좀 많이 오는 병원이에요. 예. 위고비가 만 12세허가가 난 지가 한 3-4 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뭔 위고비를 사용하냐? 근데 세 자리인 친구들 꽤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소아청소년 체중 관리에 저희가 좀 관심이 많은 병원이고, 그러면 또 요 세 가지로 좀 귀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들 말씀하시는 거 혹은 학생들 말씀하시는 것, 이게 공부하느라 좀 쪘다.' 혹은 이 '공부하느라 운동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웬만해서는 그러면은 한 70-80 킬로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세 자리 넘어가 갖고 120 위로 오는 친구들은 분명 요 세 가지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제일 흔합니다, 음료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일 뭐 2-30개 한꺼번에 못 먹잖아요. 사과 20 개. 근데 이거 프라푸치노 한 잔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충격적이죠. 뭐 백다방이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그 저가 커피숍들 있잖아요. 고런 데는 표기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류 몇 그램 들어갔는지 표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달게 만들수록 잘 팔립니다. 예. 그래서 딸기 바나나 프라푸치노 당류 한 135 그램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과 20개 분량입니다. 그거 하루에 한 잔 마시면 공부할 때,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 그냥 '엄마들 예사로 카드 5,000원 결제됐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루 한 잔씩 마시면은 1 년에 10 킬로 충분히 찔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100 킬로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밀크티도 있고, 이온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요게 몬스터가 아마 캔 음료 중에는 제일 당류 많거든요. 한 50 그램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프라푸치노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경계가 없다 그러면 또 체중이 계속 올라가는 게 설명이 되고요. 또 요새 애들 또 신기한 거 많이 만들어서 먹어요. 이거 뭐 바카스랑 사이다랑 해서 얼음이랑 뭐, 맞나요? 이거 사이다? 이거 얼박사 해 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이온 음료도 관과할 수 있어서 좀 적어 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 대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뭐 '나는 별로 먹는 거 없는데.' 하면서 진료실에 파워우트 하나씩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거 아무리 제로가 나왔다 그래도 이 뭐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제로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식단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요요 관리 또 병원에서 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네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인바디 하러 오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위고비 마운자로 또 등장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한 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죄송하게도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는 프로그램 시작하거든요. 이게 다이어트가 한 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빼실수록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중에 주사제 안 쓰고 아무 약 안 쓰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인바디 하러 오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안 오시죠. 근데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3 년째, 4 년째 한 달에 한 번 인바디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잘 유지합니다. 예. 그냥 겸사겸사 안부도 전해 주시고 일종의 긴장감을 갖는 거죠. 예. 체중 좀 안 늘어나려고, 혹은 또 중간에 오셔서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제제가 어떤 게 잘 들었는지 다 차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잘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요것도 중요하네요. 목표 체중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관리하시면 좋겠다. 이거는 요 그래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보통 또 다이어트는 요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빅 L자로. 쏙 빠지고 다시는 안 찌겠지는 아니고 내려가는 과정도 되게 험난하고요. 유지하는 과정도 굉장히 험난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한 100kg인 분이 한 30kg를 빼야 한다. 잘하면은 1 년에 한 30kg 정도 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속도 권장드리고요. 근데 또 의사들 쓸데없는 연구 많이 합니다. 한 어느 정도 그럼 체중이 올라갈 수 있느냐? 한 3분의 1 정도면 선방으로 봅니다. 선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30kg 뺀 분은 10kg 올라가는데 그거를 슬퍼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몸의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체중을 원상복구시키려고 하는 기아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식욕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좀 슬프지만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은 3분의 1 올라갔다 그러면은 또 에라 모르겠다가 되면 안 되고 다시 내리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로 관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저점을 70으로 아까 잡았다 그러면은 한 뭐 5kg 올라갈 수 있다. 한 제가 마지노선은 80으로 드릴게요. 79까지는 괜찮은데 80이 되면 얼른 뛰어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병원을 잘 이용하시는 방법, 제일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체중을 이제 범위로 관리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문자도 카톡 같은 것도 좀 드려요. 안 오시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긴장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는 네. 운동은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 한번 또 볼게요. 네. 비만 주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 보셨네요. 혈압 당뇨 마찬가지죠. 그 심혈관 질환 예방에 이 되는 원리가 결국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이 좋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위고비 마운자로 당뇨약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당뇨 쪽으로는 보험이 될 가능성이 현재 많습니다. 근데 그냥 당뇨 약한 당뇨 말고요. 또 기준 아마 있는데 뭐 2제 1제 쓰고 2제 쓰고 뭐 3제까지 써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높아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위고비 마운자로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험에 등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또 저처럼 비만 치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비만 치료 시장이 정말 또 한 번에 소용돌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실비 청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실비 거의 안 되거든요. 이게 다이어트 쪽은 다이어트 약관상의 실비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당뇨 쪽으로 보험 등재가 되면 대학병원에서는 아마 환영하시고 많이 쓸 거고요. 그 당뇨 굉장히 심하지 않고 대학병원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로컬 클리닉에서 비급여로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약들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은 수치를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건강상에 이점이 많은 주사이고요. 두 번째는 위고비 마운자로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좋지 않다고 많이들 하던데요.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 주셨네요. 또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좀 제 경우에도 제가 치료하는 분들 보면은 좀 다운된다 혹은 낙이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게 원리가 아까 식사 맛있는 것 많이 생각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종의 그것도 낙이고 쾌락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울증이 있어서 항우울제 드시면서 체중 많이 증가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꽤 많이 오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약을 사용을 못 합니다. 오히려 위고비 마운자로가 항우울제 중에 기본을 가장 안 건드리는 걸로 돼 있고 잘만 듣기만 하면은 체중 1-20kg 올라간 거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씁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위고비 써봤는데 메스껍죠. 단백질 안 먹게 되고 사탕 젤리 이것도 너무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 저는 부작용 어떤지 해서 한번 시험 삼아 다 써봤습니다. 예.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비슷하게는 먹덧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뭐 아침에 막 다른 거 밥은 안 땡기고 뭐 사탕 젤리 같은 것만 땡긴다. 근데 이거 배 안 고프면 그냥 넘어가야죠. 그죠? 예. 사탕 젤리를 허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이어트 끝나고 상에서도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저기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고요. 메스꺼운 거는요. 위고비가 좀 터프했습니다. 예. 위고비가 많이 메스껍고 그래서 강력한 느낌을 받으신 분도 있었는데 약들이 좀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약들은 조금 고런 부분이 좀 낫다. 메스껍진 않고 그냥 식욕 억제만 잘 된다. 요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해서요. 상황에 따라서 혹은 뭐 위장약 같은 거 쓰기도 합니다. 뭐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은 또 체중 줄었는데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느낌이라 조금만 먹어도 다시 찌는 것 같아요. 예. 고거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근육은 또 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뭘 또 이 시점 중요해요. 이게 다이어트 한 20-30 킬로 빼셔야 되는 분들이 초반부터 근력 운동하자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이거 오히려 입 터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후반부 오히려 저기 중반 이후부터 좀 강조를 드리는데 위고비 마운저의 최대 단점이 근손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이브를 해야 되고 단백질 더 챙기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병원에서도 그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인바디 하면서 계속 체지방률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근력 운동 한 말씀 드릴까요? 뭐 갑자기 뭐 여자분들 막 역기 들고 아령 들고 할 필요 없고요. 근데 습관은 들여 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자리 스쿼트. 그렇게만 해도 또 하체만 탄탄하면 돼요. 예. 습관 붙여 놓으면 참 좋고 근손실 최소화하고 이 근육 늘리는 1 킬로 늘리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건 되게 길게 보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근력 운동 하십시오.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조금씩 습관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아파트 사신다 그러면은 계단 오르기 같은 거 처음에는 5층 올라가기도 힘들겠지만은 10 층, 15층 이렇게 차차 늘려가시고 근데 계단 오르기도 그냥 한 말씀 더 드리자 그러면은 의지력 쥐어짜서 하실 필요 없고요. 퇴근할 때나 뭐 학교 갔다 올 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오늘 같은 날 일요일에 그냥 누워 있는데 저기 '보람 한번 느껴볼까?' 이러고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고요. 어 저기 쉬는 날에 하시면 되게 성취감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생활하시면 좋겠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갈까요? 요거는 네 저기 저희 병원 좀 재밌게 하자고 해서 콘테스트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요거는 책이네요. 제가 진료실 요 앞에 이렇게 붙여 놓은 거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는 분들. 비만 코드라는 책은 그 내분비내과 선생님이 쓴 책이어서 이게 조금 더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적어 준 책이어서 권장드리고요. 최근에 읽은 책인데 비만 해방도 좋았습니다. 요거는 위고비 마흔자로도 다 나오는 내용이고 어떻게 좀 유지할 건지 뭐 요런 우리가 초조제 식품, 초가공 식품에서 어떻게 헤어나올지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그래서 아까 학생들 뭐 음료수 뭐 이런 얘기 를 했었는데 고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자 그러면은 이 70 년대부터 지금까지 비만율이 계속 올라가기만 했고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는데 2023 년도 기준으로 미국 비만율이 꺾였거든요. 처음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요런 약재들이 좀 기여를 한 것으로 봐요. 그 말은 그전까지는 한 50년 동안은 거의 식품 산업이 이겼던 거예요. 이 초조제 식품, 초가공 식품, 달게 만들고 설탕과 지방의 결합으로 중독성 있게 만드는 식품들이 식탁을 지배를 했었다면은 이제는 좀 제약 산업의 반격이 시작된 거고 효과적인 약이 없었지만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은 요 약들이 좋아지면서 처음으로 좀 반격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 요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런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최강의 식사는 한 좀 몇 년 된 책이에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여서. 예. 그러면은 요거 저탄고지 케토제닉하고 방탄커피 요거 나오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대중적으로 읽기에 좋습니다. 한번 케토제닉도 체중 많이 나가신 분들은 한번 좀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음 놔뒀고요. 요게 네 번째 책이 제 책이네요. 그죠? 예. 비 많은 병이다. 제목을 선점을 잘 했습니다. 요거 한 6개월 1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캠페인 하고 싶어요. 여기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어 이 약들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병원에서 관리하자라는 거죠. 예, 뭐 저기 혼자 너무 꽁꽁 싸매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혹은 체중 많이 나가시는데 섣불리 너무 운동으로 생각을 했다가 좌절하지 마시고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건강으로 접근하셔서 병원으로 처음 내원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연장선상으로 병원 기반의 체중 관리가 좀 부상을 한다. 그러면은 단순 다이어트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로 인식을 하면 좋겠고 건강보험 저도 무조건 주사제 가격 낮아지는 거 다 찬성하고요. 건강보험 적용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진입 장벽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 병원 다이어트는 체중 관리가 이제 미용이 아닌 건강 관리로 접근을 하는 거고, 병원 기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보편화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면은 저희 병원 얘기도 좀 더 드릴까요? 관리형 다이어트 병원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이게 그럼 뭐랑 비슷하느냐? 기존에는 아마 업체 다이어트랑 비슷해요. 뭐 주비스 같은 거. 예. 그래서 그쪽도 관리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는데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식사 조절 많이 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건 맞는데 많이 감량이 일어났어도 체중이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시 늘어나는 식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가 관건이었고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비만 치료제 혹은 식이요법 제제를 사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식욕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약들이 예전에는 부작용 혹은 몸에 안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은 현재는 약들이 굉장히 건강상의 이점이 많기 때문에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고거를 이용해서 온 오프 개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체중을 내려가고 한동안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올라가면 다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이 먹는 약으로 바뀌고 보험이 되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대중화될 것이다. 고거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마지막 장이어서 예. 질문 요거 마지막 질문 한번 볼까요? 예. 살 빼고 난 다음에 약 끊고 유지할 수 있는 병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요게 예전에는 병원도 그랬고 한의원도 그랬고 유지약이라는 얘기를 썼었는데 사실 유지약이 좀 점점 식이요법제 정도를 약하게 해서 그냥 계속 먹으라라는 뜻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고비 마운자로는 다시는 안 치느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정기적으로 내원하면서 체중을 병원에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혈압이나 뭐 피 검사 같은 거는 병원에서 하는 게 당연했는데 뭐 체중은 왜 병원에서 안 재 주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좀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에서는 인바디를 아주 정기적으로 하고 하루에도 몇십 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병원에서는 그냥 체중 관리하러 간다. 예. 그렇게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5년 후 병원 다이어트는 좀 더 당연해질 것이고 또 이 약들이 경구용으로 나오면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이 많이 될 거고요. 또 그런 병원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님들도 아버님들 70-80대 아버님들도 꽤 많이 찾아서 오시고 이 체중을 빼는 게 건강상의 이점이 많다는 걸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요. 요렇게 좀 적어 놓았고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도 계속 좀 띄워 놓을게요. 요걸로 띄워 놔야 되겠다. 예. 50대 남성분 질문 한 분 주셨는데요. 복부 비만 심한 상태에서 지방간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체중 줄어도 지방간이 실제로 호전이 되나요? 네. 지방간의 가장 큰 팩터가 체중이거든요. 식단상의 문제도 아마 있으시겠죠. 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혹은 술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과당이 풍부한 경우 음료수 뭐 이런 것도 중성지방을 높이게 되고 갈 데 없는 중성지방이 간에 쌓이면서 지방간이 되기 때문에 뭐 알코올성 지방간일 수도 있지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간의 문제는 간경화나 간암으로 간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체중을 낮추셔야 되는 거고 그럴 때는 네 이런 주사제들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위고비 쓰면서 변비가 심해졌는데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위장관 조절하는 거거든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위장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내시경 센터에서는 2주 전에 무조건 중단하십시오 이런 워닝을 되게 미리 주시죠. 그래서 변비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요. 혹은 체중이 잘 빠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가 탈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 정말 많이 드셔야 되고요. 식이섬유도 잘 챙기셔야 되는데 반대로 뭐 좀 식사량 줄고 또 물 많이 안 챙기시고 혹은 카페인 많이 드시고 예, 그런 경우에는 좀 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또 주치의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 다이어트 좀 말씀드릴까요? 예. 아까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서 저도 1 월에 이제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도 되게 배가 고픈 상태이긴 한데 12 월까지는 체중을 일부러 좀 늘렸고요. 늘렸다기보다는 그냥 예. 한 1-2kg 올라가는 걸 좀 방치를 했고 저는 한 2kg 정도에서 체중이 원래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한 67과 68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지금 69 찍고 그거를 사진까지 인증샷까지 찍어 놨고 약은 안 쓸 겁니다. 약은 안 쓰는데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은 거는 무당 챌린지예요. 그 당류 저감 당류 지금 빼보려고 하면서 이게 한 달에 4kg 정도로 잡고 65 정도로 잡은 거죠. 그러면 69에서 65. 근데 뭐 걸어 놔야 됩니다. 이거 혼자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알리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랑 약속해서 혹은 재밌게 뭐 돈 내기라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아들이랑 지금 5만 원 내기 했거든요. 아들은 절대 65 안 될 것이다. 어. 그 친구는 이제 한자 100개 외우기로 해서 뭐 못 외우면은 5만 원 빵 하기로 해서 4kg를 좀 내리려고 하면은 또 쪼개서 생각해야 되겠네요. 일 주일에 1kg. 물론 매일 체크하겠지만은 매주 토요일마다 체크해서 1kg씩 내려가는지 저도 확인할 거고 운동 조금 늘리긴 하는데 뭐 평소에는 한 주 2-3회 했다 그러면 한 3-4회 정도 하려고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식단입니다. 9대 1의 비율로 식사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당류 줄이려고 하는데 간헐적으로 먹었던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거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먹고 밀가루가 문제가 되는데 면이랑 빵은 안 먹으려고요. 근데 샌드위치나 햄버거에 들어가는 빵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네. 그것까지 제한을 할 것이냐.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1 월 달에 다이어트 할 때는 샌드위치랑 햄버거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 적이 있거든요. 점심에는 그거 먹고 저녁에는 뭐 삼겹살 1인분 딱 구워 먹고 해서 탄수화물 좀 제한하는 방법으로 한 달에 4kg를 뺀 적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라서 아마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빵 정도는 허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해서 65kg가 되는지 제 블로그에도 한번 인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 블로그가 있고 또 혹은 병원 검색하시면 좀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또 약 안 쓰면서 또 체중 뭐 맨날 체중 얘기만 하는 의사도 있구나. 뭐 그렇게 재밌게 봐 주시면은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65 터치하면은 저는 65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예. 터치하고 한 노력하겠지만 한 1-2kg 혹은 2-3kg 더 올라가겠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개입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은
배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달리기 할 때 좀 무릎 같은 거 안 아팠으면 좋겠어서 오랜만에 한번 65를 찍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놈도 있구나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 네. "마음껏 먹어도 살 빠지면 좋겠네요." 한번 올려 주셨는데 아유 근데 네. 그죠. 이 식품과의 전쟁입니다. 설탕과의 전쟁, 맛있는 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평생 제한할 생각은 없지만 아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고 좀 음 저기 그죠. 예전에 과일도 다 안 달았잖아요. 그 딸기 같은 거 황설탕에 찍어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브릭스가 다 높아져 가지고 이거 뭐 덮어 놓고 먹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경 쓰고 살지 않으면은 체중은 올라갈 리만 있다.' 고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먹는 즐거움이 커서 안 먹는 게 쉽지가 않죠."라고 해 주셨는데 그죠. 이거 쾌락이고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오늘 댓글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병원의 유니버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5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점 또 많이 질문 주셔도 좋고요. 또 4주 후에는 아마 또 비슷한 시간 가질 겁니다. 또 뭐 다이어트 관련된 주제로 한번 또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청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